로마 2번에 1번 미국의 역관주의가 어떻게 이제 발달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로마 3번도 상당히 중요하고 3번 발달 요인. 4번 역관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점도 많아요. 장점. 그래서 그 장단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관제 장점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역관제 최대 장점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 역관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선거나 정당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역관주의니까 오히려 역관주의가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잭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50년간 그 믿음이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가필드 대통령 암살당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역관제 맨 아래 공직 임용의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인사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두는 제도를 말하는데,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하는 게 역관주의고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하는 게 그게 정실주의예요. 역관주의는 미국이고 정실주의는 영국인데 나라가 다르지만, 역관주의는 왼쪽 날개 표를 보시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인 보상이나 정치적인 연골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고, 정실주의는 꼭 정치적인 보상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연고, 개인적인 연고나 친분에 따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바꿉니다. 바꾸면 안 돼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정치적이냐 개인적이냐, 정치적인 연고나 보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고냐. 로마 2 1번 역관주의를 보겠습니다. 임기사년법 나오죠. 임기사년법. 자, 그 다음에 3번에 잭슨 민주주의 나오죠. 잭슨이안 데모크라시. 이 잭슨은요, 서부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7대, 6대까지는 전부 동부 출신이 대통령도 했고 공직도 다 독점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역사잖아요. 동부가 먼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스턴 그쪽 지역을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지금도 보면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음악 공부하는 그 학교 이름도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예요. MEC라고. 그 보스턴이나 그 일대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해요.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했던. 그러면서 동부가 먼저 발달하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 이제 개척 정신에 의해서 그걸 이제 프론티어십이라고 하잖아요. 서쪽으로 쭉 은광 찾아 이제 그런 광맥을 찾아서 쭉 이렇게 가다가 인디언들 만나면 싸우고, 뭐 그게 서부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전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개척이 돼 갔는데 6대까지만 해도 대통령 공직을 주로 동부에서 전부 선점을 해요.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서부 출신 대통령인 이 앤드류 잭슨이 서부 개척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처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직을 다 몰아내고 서부 출신들한테 좀 나눠줄까? 그래서 나온 게 역관주의예요.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두 번째 줄.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두 번째 줄. 특정 지역 및 소수 상위 계층이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게 이제 동부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타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다 나가라, 바꾸자. 이제 그걸 주창을 하게 됐고, 그게 민주적이라는 신념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괄호 3번의 그 내용이 미국의 역관주의가 시작되게 된 그 배경인데, 한 7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쭉 서부 개척민, 잭슨 대통령, 상위 계층의 공직 독점 타파, 공직을 널리 개방한다. 승리한 정당이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공직 경질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공직 교체를 단행한다. 그래서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정식으로 표방을 했죠. 1829년 잭슨 민주주의. 그래서 오른쪽에 로마 3번에 보시면 이 역관주의가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 그게 역관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한 제도예요. 이게 비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2번도요. 정당 정치가 발달하려면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제도가 역관주의예요. 따라서 합치면 1번, 2번 합치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역관제는 필요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역관주의 장점에는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맨 아래 4번의 장점도 보시면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3번 관료제를 주기적으로 쇄신시킬 수가 있다. 정권 바뀌면 싹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없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내몰고 이상하게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 국장급 이상은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싹 나가라. 싹 내보내면 되는 거죠. 정권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 좀 없으니까 그냥 120인 공무원들 내쫓아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몰고 있거든요. 역관주의는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예요. 싹 물갈이 하는 거예요. 4번. 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관료들을 임명하고 함께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정치인들한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당원들이 주로 고위 공무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아주 원만해요.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제이지만 약간 내각제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게 역관주의예요. 대통령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대통령 중심제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요금 깎아줘라 하니까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다 깎고, 먹방 규제라 하니까 규제하고, 은산분리 완화. 우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지난번에 규제 때 공부했잖아요.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얼마 이상 진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IT, 카카오뱅크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IT 산업은 50%까지 가져도 된다, 지분을. 지금 그걸 대통령이 이걸 하라고 또 지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카카오뱅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카카오뱅크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려다 보니까 IT 산업은 예외적으로 50%까지는 금융자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것도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니까 전기요금, 금산분리 문제, 먹방 같은 거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 대통령 중심제가 맞구나 실감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로 5번에 정보 관료제를 훨씬 더 민주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역관주의예요. 네 번째 줄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참여성. 참여라는 거는 정치적 참여입니다. 자, 인사행정에서 참여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정치적 이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하고 행정이 연계된 제도잖아요. 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이 제도는.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고요. 그러니까 거기 직선제 효과를 갖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쓴 책인데도 제가 못 찾겠네요. 그 공직자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거나 다름없는 직선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앞쪽에 있어요? 469쪽에. 네. 로마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국민, 집권정당과 관료제와 국민 간의 동질성,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역관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고 집권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료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정당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당을 선출하고 정당이 관료제를 구성하고 관료들은 정당에 충성하고 정당이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정당, 집권 정당과 관료 집단과 국민 간에 서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정당이 관료를 임명했지만 국민이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관료 집단도 국민이 직접 뽑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직선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 관료, 국민 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관료 집단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직접 선출한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여권제가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470조. 단점은 이제 중립을 저해하고 중립을 저해하고 정권 교체되면 한꺼번에 싹 바뀌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4번 위인설관